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낙찰된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낙찰이 됐는데 이 물건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지 않냐.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28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금액이 5,685만 4천원인데 낙찰이 8,280만원, 22명이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을 가봤자 이렇게 낙찰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는가? 그건 뻔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권땡땡씨,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는 여기 나오죠. 2020년 11월에 건축신고, 건축주는 민땡땡씨.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다른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주를 압박해서 이 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건물주는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겠죠. 그 건물주의 팔목을 비틀어서 얼마간의 수익을 내자.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 안 되므로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물주는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가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22번 모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22분 중에는 건물주도 입찰에 참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여기 등기부 등본 내역을 보면 일진 레미콘 2229만 9,678원. 이 건물 짓는데 공사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진 기업 가압류가 있죠. 1286만 6,959원. 그리고 일진 기업이 1338만 6,935원의 채권으로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채권 총액은 3,516만 6,637원. 자, 이렇게 8,280에 낙찰받았다. 이럴 경우 이 채무자는 신청 채권자 일진기업의 1,338만 6,935원과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집행비용 합쳐서 대략 한 1,500~600만 원이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됩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1,338만여 원과 경매 집행비용 그리고 연체 이자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경매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구 이의소가 판결이 나겠죠. 돈을 다 갚았으니 경매 신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소송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들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촉탁을 하면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총 채권액이 3,500여만 원밖에 되지 않고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1,300여만 원. 이럴 경우 경매는 거의 취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취소를 시킬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경매 들어갔는데 무슨 돈으로 경매를 취소를 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내가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권땡땡씨 채무자 겸 소유자 권땡땡씨를 찾아갑니다. 요 돈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경매를 취소시켜라.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낙찰 금액 보면 짱짱하죠. 8,280, 7,900. 요 일진 레미콘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해도
담보 여력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돈이 없어도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낙찰을 받았을 경우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다. 그럴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이 얼마쯤 돌아갑니까? 두 개 합쳐서 3,500만 원, 4,000만 원이라 계산하고 8,280만 원에 매각이 되었으니 4,280여만 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배당이 되죠. 제가 채무자 겸 소유자라면 그 돈으로 잘 쓰고 소송할 테면 해봐라.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건물 철거 판결이 나더라도 과연 철거할 수 있겠느냐? 철거 못하겠죠? 건물 철거하면 토지 소유자는 망하는 겁니다. 땅을 비싸게 산 상태에서 건물 철거하고 맨 땅으로 팔아먹는다. 수익이 날 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배당을 받고 버틸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물건을 8,280에 낙찰을 받고 등기까지 치면 대략 8,500여만 원이 될 겁니다. 8,500만 원을 납부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 즉 건물주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미치겠죠? 낙찰을 받을 때는 금방 해결될 줄로 알고 입찰을 하였으나 건물주가 배째라 이렇게 나온다면 환장합니다. 환장. 그때부터 빨리 처리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나가게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에 가서 3,000배 하게 되는 겁니다. 낙찰받고 새벽기도 가거나 3,000배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경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8,280만 원에 낙찰받고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협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와 건물주와는 부부지간이나 친인척 간으로 봐야 되겠죠. 생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권오 땡씨와 민범 땡씨는 부부간 이 정도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 권 땡땡씨가 배당을 받았죠. 배당을 받았으므로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협상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은 일단 배당을 4,000만 원, 4,200여만 원을 받게 되죠. 8,280이 아니라 1억을 썼다. 그렇게 되면 한 6천만 원 배당을 받게 되고 2억을 썼다. 그럼 1억 6천을 배당받게 되죠. 결국 그 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 돈과 얼마간의 웃돈을 합쳐서 협상이 가능하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고가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3,5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권땡땡씨에게 배당이 됩니다. 권땡땡씨 입장에서는 요 빚만 갚은 형태가 되겠죠. 권땡땡씨와 건물주가 이 토지가 꼭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 결국 부담한 것은 요 일진 레미콘과 일진 기업의 요 돈만 부담하는 것이다. 1억에 낙찰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8,280만 원 낙찰을 받아서 큰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만약 8,280원 낙찰받아서 2억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죠. 2억을 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억 5천,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도 힘듭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취하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부부라고 칩시다. 부부.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부부인데 두 분이 이혼을 했다. 갈라섰다. 그러면 굳이 취하시킬 이유가 없죠.
취하시킬 이유가 없죠. 헤어졌는데 뭘 건물주를 위해서 토지 경매를 취하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냥 배당받고 아이고 잘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리고 건물주는 뭐 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8,28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기에는 거의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8,280이면 거의 1억 원 되는데 그러한 금액을 이런 물건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낙찰된 물건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